안녕하세요. 천년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전하는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붙잡고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기보다는 불안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상처받고 성장하기보다는 움츠러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과의 인연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깝고 그 사람 없는 삶이 두렵고 혹시나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인간관계의 대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나타나는 3가지 명확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잘못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간이 마음속에 생길 것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예로부터 시작되고 예로 끝난다. 예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여기서 말하는 예란 거창한 격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 사람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약속을 지키려는 성실함, 이 모든 것이 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말에 귀 기울였고 당신의 기분을 살폈고 작은 약속도 소중히 지켰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고 당신이 힘들어할 때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기 시작하고 늦는다는 연락조차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지하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스마트폰만 보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당신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합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걸로 화내? 나는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당신이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말투의 변화입니다. 처음엔 부드럽고 다정했던 말투가 점점 건조해지고 때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변합니다. 당신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마치 큰 희생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멀어질 때 말이 먼저 가벼워진다. 말이 가벼워지면 행동도 무례해진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당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저절로 조심스러워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중요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태도가 무례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느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해져서 그런 거겠지. 편해진 거야. 아닙니다.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에서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더 존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니까요. 편해졌다는 핑계로 무례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할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학문과 자기 개발에 힘쓴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을 구하는 데는 뜻이 같은 사람을 따를 뿐이다.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격려하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당신이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발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해지면 너 요즘 너무 자기 관리에만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면 축하하기보다는 거기서도 얼마나 버티려고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을 하면 질투하거나 비꼬는 투로 말합니다. 당신이 삶의 기준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 너 왜 그렇게 거창하게 살려고 해? 라며 깎아내립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성장이 그 사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발전하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진정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당신에게서 영감을 받아 자신도 성장하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당신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비웃고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고 당신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너 나랑 있을 때는 예전 같지 않아. 너 변했어. 예전에 너는 이러지 않았는데 너 요즘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당신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의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거나 따라오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로를 끌어내리는 관계는 둘 다 망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다른 한 사람은 성장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결국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당신이 성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이별하거나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정약용 선생이라면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타인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타인을 버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은 지혜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킬 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 마음이 상하면 몸도 병들고 몸이 병들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모든 관계는 에너지의 교환입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어떤 관계는 우리를 점점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당신에게 힘을 주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위로를 받고 영감을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세상이 조금 더 살만한 곳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 생각을 하면 미소가 지어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힘을 빼앗는 관계는 정반대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긴장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할까봐, 혹시 화낼까봐, 혹시 떠날까봐 두려워서 진심을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은 숨기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통화하거나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유 없이 우울해집니다. 분명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야 하는데 왜인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관계가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은 계속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사람은 교묘하게 당신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분명 그 사람이 약속을 어겼는데 당신이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분명 그 사람이 무례했는데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원래 당당하고 밝았던 사람도 점점 움츠러들고 불안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하다가도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작아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멀리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한두 번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구조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키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가끔은 잘해줘요. 가끔은 예전처럼 다정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고 더 놓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가끔씩 보상을 주면 사람들은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가 왜 계속 도박을 할까요? 가끔 이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번도 이기지 못한다면 금방 그만두겠죠. 하지만 가끔 이기니까 다음에는 크게 딸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고 계속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끔 잘해주니까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순간보다 힘든 순간이 더 많지 않나요? 위로받는 것보다 상처받는 것이 더 많지 않나요? 성장하는 것보다 움츠러드는 것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미 답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 많은 추억을 공유한 사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웃었던 순간들, 서로를 이해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아깝고 소중해서 쉽게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혼자가 될까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봐, 후회하게 될까봐 무서워서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삶을 보세요. 그는 유배를 당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존경하는 스승과 벗들과 떨어져 먼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원망과 후회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찰하고 더 깊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쓰며 조선 최고의 실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떠나보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잘못된 관계를 놓아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에너지를 지키고, 나의 미래를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관계를 놓아줘야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도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귀중한 자원을 당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계속 쏟아붓는다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도리어 그 화를 받는다. 미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우울감은 더 깊어지고 삶의 의욕은 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놓아주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없는 공간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그 깨달음이 생기면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세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째, 상대방이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했나요? 둘째, 상대방이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나요? 셋째, 그 관계가 계속해서 당신의 마음을 소모시키고 있나요? 만약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지하게 그 관계를 돌아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약 세 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은 앞으로도 정약용 선생님을 비롯한 선현들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인간관계, 자기개발, 마음의 평화, 인생의 지혜, 우리 조상들이 남긴 보물 같은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떤 주제에 대해 더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전하고 여러분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잘못된 관계를 놓아낸 후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놓으시면 새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져야 하고 응원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주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어둠을 이겨내고 빛나는 유산을 남겼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둡게 느껴질지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요.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밝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